이번에 보궐선거가 끝나게 된다고 하면은 보궐선거 결과 상관없이 저는 사실 이런 걱정을 합니다. 이번에 재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주호영이 당대표를 하고 싶어 하는, 당대표에 욕심이 있는 주호영이 유승민이라는 대권주자와 손을 잡고 러닝메이트를 맺고, 둘 다 바미당파잖아요. 바미당파인 주호영과 유승민이 손을 잡고 홍준표의 복당을 철저하게 막으면서 유승민을 대권주자로 만들려고 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이거 아니고서는 유승민이 대권 후보가 될 방법이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다음 아마 5월 달쯤에는 전당대회가 있을 거예요. 5월에 있을 전당대회는 당대표보다 더 중요한 게 차기 대권주자입니다. 당대표를 보고 당대표한테 투표하는 느낌이 아니라 대권주자를 보고 당대표에 투표를 하게 될 텐데, 그때 주호영이랑 유승민 입장에서는 홍준표가 원래는 선거에서 이기려면, 차기 대권에서 이기려면 홍준표를 복당을 시키고 그 상태에서 당대표 선거를 하는 게 맞지만 주호영과 유승민이 이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은 홍준표의 복당을 막은 상태에서 유승민과 주호영이 손을 잡고 둘의 힘으로 당대표 선거를 치러내서 주호영이 당대표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서야 홍준표의 복당을 받아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가 되면은 유승민을 미는 당대표 주호영, 그런데 당심과 국민들의 지지는 홍준표를 향하고 있어요. 이런 콩가루 집안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참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아마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 분명히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유승민과 주호영은 이러고도 남을 사람들입니다. 뭐 진짜 실제 선거에서 이기든지 말든지 이거는 뭐 그 사람들한테는 큰 의미가 없고, 우리가 어쨌든 권력을 엔조이 해야 되고 홍준표가 대선 후보가 되느니 유승민이 되는 게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친유승민계 의원들과 바미당파 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합심을 해갖고 최선을 다해서 홍준표의 복당을 막고, 홍준표가 없는 국힘당 안에서 먼저 당대표 선거를 마치려고 애를 쓸 겁니다. 이때 정말 국민의힘당에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 안 된다, 이런 웃기는 짓 하지 마라, 먼저 무소속 당선자들을 복당을 시키고 그 다음에 당대표 선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 싸움이 참 더럽지만 볼만할 수도 있어요. 보궐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런 판이 벌어질 겁니다. 즉각적으로. 뭐 홍준표가 복당하냐, 윤상현이 복당하냐, 당대표 선거를 어떻게 하냐, 무소속 당선자들 복당시키고 난 다음에 당대표 선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당대표 선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무소속 당선자들을 복당시켜도 늦지 않는다, 온갖 얘기도 있을 거예요. 이때 차기 대선에서 야권이 승리를 하려면 가능하면은 무소속 당선자들을 복당시키고 그 다음에 당대표 선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주호영이 당대표 될 일이 없겠죠. 그때가 되면은 홍준표와 러닝메이트를 맺는 그 당대표 후보가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질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그림을 가장 싫어할 만한 사람이 유승민이고 주호영이에요. 유승민은 자기가 대권 후보가 돼야 되니까 홍준표가 복당하는 걸 싫어할 것이고, 주호영은 내가 당대표가 돼야 되는데 홍준표가 복당하게 된다고 하면은 내가 당대표가 안 될 거잖아. 그러니까 싫어할 것이고, 이런 상황을 볼 때 아마도 주호영과 유승민이 어마어마하게 유승민계 의원과 바미당파 의원들, 이런 사람들 모아갖고 홍준표의 복당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것이고, 그래도 좀 생각이 있고, 야, 그딴 짓 하지 마. 우리가 정권 교체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정권은 찾아와야 될 거 아니야. 라는 그래도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당내에서 목소리를 낼 겁니다. 그때는 낼 거예요. 유승민으로는 도저히 선거 못 이긴다, 유승민으로 어떻게든 바미당파들이 모여갖고 대권주자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본선에서 민주당한테 진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할 겁니다. 정권교체가 안 되게 된다고 하면은 좀 싫어할 사람들도 국힘당 안에는 꽤 있거든요. 이 치열한 내분이 일어날 겁니다. 이때 어떤 것이 더 국익에 이롭고 어떤 것이 정권교체에 더 이로운지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어떻게든 유승민이 대권을 가져갈 수 있다 라고 하면은 그래
정말 어차피 뭐 정치판 더러운 것이고 어차피 정치인들 다 그러니까 니네가 해먹어라 라고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무소속 당선자들의 복당을 막고 정말 비겁한 방법으로 유승민, 주호영이 힘을 합쳐갖고 억지로 유승민을 대권 후보로 끌어올린다 하면은 골수 홍준표의 지지자들은 대선의 투표를 포기하게 될 겁니다. 그럼 제가 볼 때 아무리 적어도 2, 3%는 날아가요. 그리고 유승민은 원죄가 있습니다. 탄핵에 적극 가담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데 1등 공신 중에 한 사람이 유승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박근혜 탄핵에 결렬히 반대하고 있는, 제가 볼 때 아무리 적어도 100만 명이 넘는 박근혜 뭐 지지자라고 할까요? 탄핵 반대 지지층이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들도 유승민에게 표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박근혜를 지지하는 표, 홍준표를 지지하는 표, 요 표를 버리고 이 표를 버린 허약해진 상태의 유승민이 대권에 이길 가능성이 있겠느냐? 없다. 근데 유승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민이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사람이 참 이게, 이 정치라는 게, 권력이라는 게 한번 착각에 빠지면 헤어나질 못합니다. 유승민과 주호영은 그렇게 해도 야, 국민들이 설마 이렇게 문재인이 나라를 말아먹고 민주당이 이렇게 못했는데 그래도 우리를 찍어주지 않겠어? 하는 정말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스윙보터층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탄핵의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홍준표의 지지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열렬한 홍준표의 지지자, 열렬한 박근혜의 지지자, 지금 뭐 이제 권력은 없지만, 지나간 권력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자, 탄핵에 반대했던 수많은 태극기 세력들, 이런 사람들은요 도무지 유승민을 찍어줄 수가 없을 겁니다. 유승민이 진심으로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 무소속 당선자들을 복당시키고 정정당당하게 맞짱을 떠서 그렇게 해서 홍준표를 꺾고 뭐 다른 대선 후보를 꺾고 자신이, 유승민이 정말 정정당당한 판에서 대권 후보를 거머쥔다. 그러면은 홍준표 지지자들도 에이 그래 네가 이겼으니까 찍어준다 하고 찍어줄 것이고, 탄핵의 강도 그렇게 하면 건너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유승민은 안 찍어줄 사람들이 꽤 많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유승민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을 높이려면 무소속 당선자들 복당시키고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홍준표를 꺾고 자신이 대권 후보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는 거지. 무소속 당선자들 안 받아준 상태에서 지들끼리 꽁냥꽁냥 해갖고 억지로 유승민이라는 대권 후보를 만들어낸 다음에 유승민계 의원들이 박수해갖고 추대해갖고 그 짓거리를 해서는 유승민이 대권 후보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은 못 된다. 이 냉엄한 현실을 알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 생각보다. 이런 그림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주호영 원내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은 정말 꿈을 깨고, 이미 깨어난 시민들은 찍어줄 수가 없어요. 정치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 오히려 스윙보트,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끌어올 수 있겠죠. 원래 골수 우파 세력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유승민이 한 짓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주호영이 한 짓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연합을 해갖고 김종인이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비상상태를 유지시키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설득할 거예요? 야, 그래도 민주당이 더하는 것보다 나니까 날 찍어줘, 이럴 겁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찍어줄 것 같으세요? 당신은? 안 찍어준다니까요. 이게 단순히 뭐 특정 정치인이나 내가 유승민이라고 하는 그 개인이 싫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사는 정권 교체예요. 어떻게든 정권을 교체해내야 되는데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꼴을 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내야 되는데 이딴 식으로 해서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이딴 식으로 해서는. 지금 뭐 김종인을 앞세워갖고 주호영, 유승민 뭐 장난질 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정권 교체를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유승민계 의원들이 정말 목숨 걸고 애를 쓰고 있고 주호영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판을 짜고 있을 거라고 저는 거의 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맘처럼 그들의 계획처럼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타이슨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복싱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을 갖고 있다. 누구나 아주 그럴듯한 계획을 갖고 있어. 나한테 한 대 쳐맞기 전까지는. 이렇게 속 시원한 얘기를 타이슨이라고 하는,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하는 복서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김종인, 주호영, 유승민 이런 사람들한테. 당신들 그 계획대로 안 된다. 그렇게 억지로 정말 골수 보수 우파들과 박근혜 지지자들과 홍준표 지지자들을 몰아내놓고 무시해놓고 당신들한테 표를 달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 절대 안 준다. 역적된다. 당신들은. 유승민은 그야말로 정계 은퇴해야 될 겁니다. 주호영이랑 같이 손잡고 둘이서 나란히 역적짓을 하지 말고 진짜 실력으로 승부해라. 그럴 때만이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정권교체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좌우 대결로 좌가 똘똘 뭉쳐본들 우파 세력들이 정말 정정당당한 경선을 통해서 야권 단일 후보를 내세우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2022년 선거에서는 반드시 야권이 이깁니다. 정권교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부디 주호영, 김종인, 유승민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그 정치적인 이익 때문에 요것만 쫓다가 큰 그림을 놓쳐서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는 역적짓을 하지 않기를 정말 바라고, 만에 하나 이들이 이런 역적짓을 강행을 할 때 국민의힘당에 있는 깨어있는 국회의원들이, 깨어있는 국민의힘당의 당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들에게, 유승민계 의원들에게 정정당당한 경선을 피하고 자기들끼리 협작짓을 해갖고 꽁냥꽁냥 다 헤쳐먹으려고 하는 그 정치인들에게 일침을 가고 그들을 흔들어서 당을 흔들어내서 그런 양아치 짓을 못하게끔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못하면 다음 선거 하나만 합니다. 대선 하나만 와요. 일단은 지금 당장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가 중요하다 보니까 저도 가능하면은 이제는 뭐 김종인이나 이런 사람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정말 큰 잘못을 했을 때는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그냥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데 선거는 치러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보궐선거 끝나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보궐선거 끝나자마자부터 우리가 정말 일심단결해서 온갖 모든 것을 노력을 해서 이런 짓을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야 된다. 한치 앞이 지금 굉장히 어둡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